네, 안녕하세요. 아연요. 답장이 굉장히 많이 늦었죠. 어, 아영양에게 아저씨가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혹시라도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의 수많은 디자인과 관련한 또는 미술과 관련한 동양을 하든 서양을 하든 회화를 하든 조소를 하든 이 친구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저씨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아저씨가 하루에 메일로 질문이 날라오는 게 10여 건에서 한 30여 건 사이에 왔다 갔다 메일 떨어지는데 해선양, 지용, 알렉스, 선용, 지연 아저씨 다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아저씨가 메일을 읽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대답을 해주냐면 영상으로 기록을 해둬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한 사람들에게만 답변을 합니다. 보통 답변을 하게 되는 대상들의 이 메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구절절히 정성이 묻어나오는 진심에 담은 질문들이 많아요. 상당히 길고. 하지만 지금 언급한 이런 친구들 메일은 읽었습니다만 알렉스 4줄 딸랑해서 당신 학교 다니는데 디자인 미래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알렉스 밥 먹는 거 아저씨가 어떻게 먹는 거 가르쳐줘요? 옷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단순하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질문들은 아저씨한테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아저씨 한가하고 할 짓 없어서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고 답답해서 세상에다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옷도 알아서 골라서 입고 여러분들 사는 거에 아저씨가 관여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오프라인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지금 영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사실이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냐, 희망이 있냐, 없다, 너희들이 갈 길은 저기라라고 손가락질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방법의 도구를 쓰든 기어가든 엎어가든 날아가든 그건 여러분들이 창작해내야 하는 거죠. 아저씨에게 어떻게 무슨 신발 신고 어떻게 뛰어가야 되느냐까지 알려달라는 거는 그런 질문에 답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진심의 어려게 질문을 하려면 진심이 묻어나게 써요. 아저씨가 그 정성에 감동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아영양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아영양을 비롯해가지고 이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예술 쪼거리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영양에게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한국의 미술교육이 잘못됐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 다 알아요. 근데 콕 집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말 못해요. 근데 아저씨는 할 수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에서만큼은. 아저씨는 방송생활 13년 했어요. 페이퍼크래프트 생활 지금 20년 넘게 했어요. 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저씨가 만약에 정규 대학을 다녀서 한국에서 뭔가 학습되었다면 아마 이런 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계 유수의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가진 마인드, 항상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육, 잘못된 교육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는 거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아영양, 그림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고. 자, 그림을 우리가 왜 그릴까요?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예술을 한다는 친구들한테 너 그림을 왜 그리니?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 그림을 왜 그릴까요? 그림은요, 우리 아영양 때문에 아저씨가 모처럼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 그림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림은. 우리가 왜 고대로부터 그림 같은 것들이 전수되어 왔고 오는 날까지 각종 다양한 스타일의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그림을 그릴까?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생활의 문명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 이 수많은 인류와 교류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문자라는 것은 그 특성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자라는 걸 읽어낼 능력이 안 되면 전혀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림은 만국 공통 언어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든 수십 년간의 별도의 다른 문명권에서 색다르게 살아왔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와 다른 문명권에 있는 인류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그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라는 역사적 사료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 되는 제가 아저씨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한국은 항상 미술을 이런 식으로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묘, 정물, 풍경 이런 거 카피하는 거 먼저 배우죠. 그러면서 선생으로부터 뭐 구도가 잘못 잡혀 있네, 음영이 뭐 표현이 안 됐네, 색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림을 배워요. 언어인데. 자, 이제 프로 과정을 들어가는 사람들 봐요. 아마추어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 입시를 두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로 밥 벌어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소묘, 데센, 반복적인 카피를 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야. 소묘, 중국말이에요. 데생, 프랑스어예요. 영어로는 드로잉이고. 밑에 보이죠? 이 석고상 굉장히 낯익을 겁니다. 이 짓거리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림은 언어입니다. 그럼 언어라는 것은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자음과 모음이 있듯이 그림도 체계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똑똑하다는 박사, 석사, 교수 놈의 새끼들도 말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아저씨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왜 이놈들이 모르는지,
왜 대답을 못하는지 그래놓고 지들은 그 책상에 처앉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림이란 정의를 내려봐. 놀고 자빠졌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아영양. 그림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라면 뭔가 기본적인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영양은 지금부터 그림을 내가 나만의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나만의 그림을 작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라 그러니까 부담되는데 공부가 아니고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전해온 패턴이라든가 중세로부터 전해온 사인이라든가 역사로부터 전해온 마크나 심볼 같은 것들을 많이 검색해 보셔야 돼요. 많이. 아시겠어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술이라는 것을 무슨 캠퍼스에만 이렇게 막 아크릴로 오일로 표현하고 무슨 종이에다가 막 워터 페인팅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그림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사람들은 건축을 하는 데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 건설을 하는 데도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생활 문화 전반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의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글씨, 각 문명이 갖고 있는 문자와 동일하게 활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영양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저씨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나를 알게 되면 아영양만의 기술, 그림으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래된 고대인들의 패턴이나 문양을 분석한 결과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커다란 세 가지 도형에 함축되더라. 이 세 가지 도형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의 메시지가 표현되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스퀘어라든가 서클이라든가 트라이앵글이 국제사회의 모든 그림으로 표현된 메시지들의 기본 공통 도형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를 두냐 그러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셀프라든가 무한, 영원, 초월, 순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저러한 원형이라고 하는 커다란 도형 속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재변했어요. 또한 스퀘어는 정직을 상징한다든가 남성, 질서, 수학, 합리성 또 트라이앵글은 신성, 여성, 지혜, 숫자 3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서양 학자들이 이러한 심오한 뜻을 발견해내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 쪽으로 눈을 돌린 거지. 동양에는 문명이 참 자기네들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심오한 그림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의 기본 도형은 이 세 가지에서 로부터 나온다는 걸 깨닫고 오리엔탈로 딱 쳐다봤더니 우리의 오리엔탈 문명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양인들보다 더 간단하고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서클은 우주를 뜻하는 거,
스퀘어는 땅을 뜻하고 트라이앵글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영양 아저씨가 이야기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부터 피라미드를 한번 보라고. 이 피라미드가 왜 저 오랜 기원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인간들이 저런 거대한 건물을 저따구로 지었을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피라미드를 지금 저렇게 정면에서 쳐다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피라미드가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사각형 테두리 안에 원형을 이루면서 이 사각형을 수호하는 신들의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저 피라미드를 삼각형으로 저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던 저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저거는 지상에서와 같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샤머니즘의 자기네들의 어떤 신적인 상당히 고위층인 사람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사실로 밝혀졌고, 그죠? 그래서 하늘,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이 사람들은 사용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패턴도 보면 알겠어요? 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저런 모자이크를 갖다가 꼭 원형을 쓰고 삼각형을 쓰고 사각형을 썼는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이런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낸 게 오래된 게 아니라 불과 50년 전, 60년 전 이때 서양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저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는 고고학이라는 것들 속에 미술도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심오한 메시지, 저런 패턴이나 사인이나 이런 것들 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작업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니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영량이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원형을 기본으로 했고 그 속에 왜 저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이니셜들을 갖다 집어넣어놨는지 왜 저런 패턴을 썼는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영량이 보고 있는 이런 마야 문명에서 나온 사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인을 자세히 보면 저 속에 앞서 아저씨가 설명했던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서클, 트라이앵글 다 들어가 있어요. 스퀘어에. 스퀘어 속에 자신들이 주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서클 속에 다양하게 그 구분마다 무엇을 했는지, 하늘과 땅을 잇는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두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게 마야인들의 달력입니다. 달력.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낸 그 원시인들이 만들어낸 달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합니까? 문자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는 그림으로 모든 것들을 인류와 소통해왔고 다른 타인들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인들도 이제는 아영량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공부해라 그러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졸업하거나 저 해외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그림은 언어기 때문에 저 관심 많아요.
저런 패턴과 사인들에서 자기네들이 창조해내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저런 기본 도형에서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한국 아이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림은 오로지 석고상 보고 대생하고 뺏겨내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 배우면 뭐합니까? 아, 풍경만 보고서 그거 카피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면 뭐하냐고. 사진 찍고 말지. 어? 국제사회는 그림을 저런 식으로 언어로서 가르치고 역사로서 가르치고 자기만의 표현하는 방법도 고대인들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게. 아까 현대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런 마크 같은 경우도 봤잖아요. 뭐하러 원형으로 해? 뭐하러 네모를 쓰고. 다른 모양은 없는, 뭐 이렇게 파도 치는 모습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도형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왜 안 했을까? 언어가 다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알아보라고. 그림은 만국 공통어거든. 그럼 전 세계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기본 틀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저씨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인들,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중세로부터 사용해왔던 이런 수많은 사인들이 왜 저따구로 했는지가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오랜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사용해왔던 기호예요. 왜 글자로 안 하고 저따구로 했을까요? 글자로 하면 자기만 알아보잖아. 자기 종족들만 알아보잖아. 근데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하면 전 세계들, 어떤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보잖아. 그게 그림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보는 이것들은 일본의 중세시대 때 가문의 마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쟤네들은 저렇게 우물정자, 저 뭐야 저게? 그림의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 기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그림으로 취급도 안 할 뿐더러 저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아저씨가 보여준 고대로부터 내려온 수많은 이런 문명권의 메소포타미아, 마야, 잉카, 이집트, 얼마나 수많은 인류가 번영했던 그런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모든 메시지 전달 체계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 형식으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 한 어떤 그림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아저씨가 이야기한 모든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서양하니 뭐니 페인팅이니 오일 아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엄청나게 큰 관련이 있어요. 국제사회는 저러한 고대인들, 중세인들의 저런 심볼이라든가 저런 사인을 두고서 토론을 하고 언어 체계를 이해한 다음에 지금 아영량이 하는 그런 페인팅이나 오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만의 표현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표현법이 나오는 거고, 피카소 같은 표현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반 고흐 같은 피카소 같은 화가가 있어요? 다 흉내낸 거지? 일본 애들한테 다 배운 건데 이런 거는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일본의 지들이 유럽으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일로부터 배운 교육에서 지들은 알고 있으면서 조선인들은 빨리 자기네들을 서포트하는 예술가로 길러내야 되니까 거기서
당장 필요한 기술들.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지금 2017년도도 아직도 하고 있다. 어? 거기서 조금 깨어났다고 요즘 대학 입시에서는 주제를 던져줄 테니까 니들이 상상하는 걸 그려라고 바뀐 것 뿐이에요. 그 주제를 던져주는 애들이 뭐예요? 다 일제 강점기 때 교육 받은 놈들이에요. 그러니 해외 유학 가가지고 저런 심오한 그림들을 익히고 한국에 딱 돌아와서 그래 이건 아니야 했던 사람들 학교에서 다 잘렸습니다. 다 퇴직당하고. 한국에 있다구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대학 뭐하러 가냐고. 가서 뭐하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아무나. 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맨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인류의 고대 저 위에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건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것들은 저런 고대인들은 그림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림을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사용했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17세기에 들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왜? 뻔히 우리 사물에 보이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만 그림을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만의 기술, 자기만의 구도, 배치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화가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맨 아래 1850년 이 정도 요 정도 때 일본은 이미 서구 사회의 미술을 받아들여 갖고 지들은 이 전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에는 뭐만 가르쳐 줬어요? 요 중세부터 고대까지는 싹 잘라내버리고 여기서부터 싹 잘라버리고 요 르네상스 시대 요때 로코코 시대 요 양식 같은 거잖아. 요럴 때 요때 것만 쏙 왜? 얘네들이 이걸 기반으로 그려서 돈벌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조선인 이 무식한 개돼지들은 요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요것만 가르쳐갖고 빨리빨리 내 작품 만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미술의 역사예요. 별거 없어요. 한국 미술의 역사가 뭐 대단히 오래된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30년밖에 안 돼요. 30년밖에. 네? 지가 제대로 이 미술에 대해서 고대사부터 연구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 몇이나 있게.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미술 좀 한다고 아저씨가 이 한국 교수놈 새끼들 내가 잘 안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교수들 만나면 아저씨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 굉장히 업수를 여겼다고 아저씨는 아주. 그러면서 미술이 어떠네 저떠네 재능이 있으시네요. 우리 대학교에 가서 특강 좀 해주시죠. 족가라만 했습니다. 지풀도 모르는 놈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아저씨 지식 수준은 고대에 가 있어요. 네? 고대로부터 가 있고 아저씨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는 틀 속은 고대 중세를 거쳐가지고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가지고 현대에 와 있다고. 그런 아저씨 앞에 저런 1800년도 일본이 알려준 현대미술을 기초로 공부를 한 놈들하고 대화가 통하겠냐고. 그래서 아영령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저런 식의 그림은
그림 아니고 대학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냥 카피라이터일 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영양은 아저씨가 이렇게 던져만 줬어요. 그러면 열심히 저런 정보들을 찾아보시라고. 응? 알겠죠? 아저씨가 다 던져줬어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국 공통어로 사용을 해왔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요소로 도형을 서클과 스퀘어와 트라이앵글이 기본이 된다. 그 속에서 중세로 발전해 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나 자기네 가문이나 철학이나 사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니 이제 건축물이나 도시건설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에도 다 적용이 됐겠죠. 그러던 것들이 16세기 들어와서 18세기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다양한 자신만의 표현하는 작가들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영양은 저런 고대로부터 중세로부터 또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표현해낸 그림을 보고 어떤 영감을 얻을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해온 수많은 패턴들과 사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 구글에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잘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해야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이유를 다 설명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아영양도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똑같은 태양을 그리더라도 나만의 방법이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영양이 아크릴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만국 공통어인 그림을 내가 기술을 부릴 때는 어떤 특정한 도구에 매몰될 수 있어요. 마음에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정의는 절대 내리지 마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영양이 아크릴로 하다 보면 워터 페인팅도 또 장점이 있네. 이게 표현하는 게 더 빠르네. 또 색다르네. 이런 걸 느낄 거고 또 오일 페인팅도 오일 페인팅은 또 다른 또 느낌을 주네. 표현을 할 수 있네.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크릴이니까 아크릴만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아영양이 그리고자 하는 그 캠퍼스 속에다가 아크릴도 넣고 워터 페인팅도 넣고 오일 페인팅도 넣고 볼펜도 쓰고 사인펜도 한번 써봐요. 응? 왜 아크릴로 했으면 아크릴로 끝나야 되나요? 그런 개념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크릴 좋아해도 돼요. 아크릴로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절대로 정의 내리지 말아라. 또한 지금은 아영양이 그런 페인팅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페인팅 하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이런 이니셜이나 패턴이나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다음에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이 그려지나.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시처럼 또 판화도 익히게 되는 거예요. 판화도. 그래서 찍어내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찍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게 되면 단순히 페인팅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술들을 익히고 싶어 하게 되고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쪽에 관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지금 여기 아영양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도구가 볼펜만 해도 지금 한 펜 종류만 해도 이만큼이고
페인팅 아티스트도 아니면서 붓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저씨가 한 10자루 돼요. 가위는 뭐 한타 쓰고, 칼은 뭐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국제사회에 나와 다른 문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사용해온 이 기술들이 굳이 페인팅으로만 표현해야 된다는 개념은 지우시란 얘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굳이 캠퍼스에 내가 페인팅으로만 내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겠다 하는 고집도 버려요. 이런 오세는 안 되나? 이런 오세는? 응? 이런 오세는 안 되냔 말이야. 우리 가구는, 응? 또 우리가 사는 집은, 도시는, 국가는, 우리가 만지는 소품들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인팅하는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 갖고 창조해내면 더 좋겠죠. 그러니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사람들이 활동 영역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에 온 곳곳에 사용되는 것들이 그림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전혀 우리 사회랑 별도로 고립을 시켜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무슨 순수미술. 아저씨가 보여주시면 여기 순수가 어디 있어 여기가 순수가. 응? 그냥 지들끼리 나누는 거지. 아저씨가 이거 하나 보여줄까? 이거 한번 봐봐. 이게 뭐냐 그러면 인류사적으로 무브먼트나 아티스트 스타일을 말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아저씨가 그냥 5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 딱 나눠놓은 거예요. 응? 나눠놓은 건데 이거 지금 화면에 아영이 뭘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좀 크게는 해놨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라고. 웃기는 거 아니야? 네? 1950년도 추상적 표현주의, 뭐 색상필드, 루카프타, 뭐 뉴욕 연속예술, 뭐 환상적인 사실주의, 뭐 1960년대 추상, 60년대 벌써 컴퓨터 아트가 있었구나. 하드에지 페인팅, 뭐 액션 예술, 빛과 우주, 오픈아트, 팝아트, 포스터,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유행하는 미술의 스타일을 이때 이런 시기 때 이런 사람들,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이 유행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60년도에 이미 우리가 듣던 응? 지금 미술하고 있는 애들이 들으면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1970년도에 이미 포베라 같은 거, 뭐 바디 아트, 설치 미술, 홀로그래피, 환경예술, 포토 리얼리즘의 비디오 아트, 펑크 예술 이런 것도 유행했다라는 얘기예요. 80년도 환경예술, 전자예술, 라이브 아트, 후기 모더니즘, 네오팝, 에? 환장하는 거 이걸 아저씨가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깁니까, 하영야. 이걸 국민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지들끼리 무슨 아주 특별한 기술이냐, 특별한 장르의 뭐 대단한 뭐 예술가인 양 똥폼 잡으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응?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들 대중이 모르면 일부 기술자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국민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에서는 예술학교가 있고 그 예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영양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아영양이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 국내에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찾으려고 네이버 뒤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아저씨가 보여주는 건. 그럼 현재는 국제사회가 어떠냐? 그래서 아영양한테 이걸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아요. 근데 이 페인팅 아티스트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아저씨가 이 영상을 옛날에 보여줬더니 이게 무슨 동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저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에서 현장에서 그릴 수 있어요. 또 관객 또한 저러한 3D 글라스를 끼고서 입장하면 저 작가가 그린 작품을 볼 수 있어요. 저거를 구글사에서 개발했는데 몇 년 전에 저런 것들을 이제 각 나라에서, 국가에서 조금 뭐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당연히 구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 각국 나라에서 자료를 많이 올리거나 활동하는 사람을 지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런 자료를 준 거예요. 저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번 써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오픈한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하는 기술들을. 지금 국제사회가 저 정도 와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가려고 미술 공부하는 애들 보면 아저씨 속이 어떻겠냐고. 국제사회에서는 써먹지도 않는 1950년도, 60년도 미술을 아직도 대학을 들어가는 기준으로 심사하는 요건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 아영양은 복받았지. 패션했잖아요. 패션도 지금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이 기득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앞서가서 돈 벌고 먹고 살만한 아이들이 지들이 들어오던 수익을 계속해서 유발시키려면 기존의 제도나 규칙이나 시스템을 변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아저씨가 그런 돈 있고 힘 있는 애들한테 그만둬라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쫓아서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대학 가지 마라. 그리고 아영양한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영양이 구글에 들어가려고들랑 요거 메모해놨다가 요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응? 알겠죠? 요거 메모해 놓으면서 아영양이 상당히 많이 저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 돼. 아저씨가 앞서 얘기했던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내려오던 그런 패턴이나 사인들이 많은 샘플들을 보고 그 샘플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는지를 익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저 작가가 왜 저런 식의 패턴을 만들었는지 이제 아영양은 아는 거야. 국내에서는 아무도 몰라. 교수도 몰라. 근데 아영양은 알게 돼. 응? 그렇게 되면 아영양만의 패턴이 생기겠지. 그러면 흰티가 패션 디자인 전공했잖아. 동대문에서 하얀 티 떼다가 하얀 티가 왜 하얀 티야?
어? 디자이너한테 하얀 티는 이건 캠퍼스야. 여기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정체성이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패턴을 잡아 넣어야지. 안 그렇겠어? 그렇게 해서 어디다 바꿔? 아저씨 같으면 이거 나 100장 떼가지고 내가 만든 이니셜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 잡아 넣어가지고 나 아저씨는 여의도 갖고 나 자판 팔고 나 팔 거야 길거리에서. 응? 왜 그렇게 못하는데?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삶의 방식을. 그래서 아영양이 지금은 아크릴로 뭔가 표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속에 아크릴로 시작해서 아크릴로 끝나는 그림이 아닌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도구를 섞어서 나만의 작품 또는 뭐 아영양이 어디 가서 풍경화 좋은 거 봤어. 그런 걸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좋아. 어? 우리가 그림 그리면 그림하면 지금 애들 무슨 이렇게 사람 뭐 인물 같은 거 척 보고 뭐 똑같이 카피하고 이런 걸 되게 잘 그린다고 표현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 그래. 그건 카피라이터고 자기가 본 인물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부터 깨고. 그래서 아영양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아크릴에 목숨 걸지 말고 이런 아저씨가 추천한 이런 다양한 예술들을 보면서 찾아보고 하면서 그 캠퍼스 속에 아크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믹싱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린 거는 딱 사진 찍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 올리지 말라고. 대한민국 인구를 봐야 6,500만 밖에 안 돼요. 거기서 네이버 이용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데 네이버 카페 이용해서 들어가갖고 그림 그리는 거 본 거 몇 명이나 되는데 구글 들어가서 자기 블로그 만들고 다 공짜 아니야. 자기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프로필 딱 올려놓고 자기 작품 딱 만들 때마다 사진 찍어서 꾸준히 올려놓고 설명해놓고 무슨 설명하냐면 내가 그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내가 요걸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썼는지 밑에 상세히 써놓으란 말이에요. 재료를 돈 주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만들어 쓰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아크릴도 본인이 돌 같은 거 깨갖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깨보고 이건 이런 색깔이 나오네 저건 저런 색깔이 나오네 곱게 갈아가지고 올리브하고 섞어가지고 스스로가 물감도 한번 만들어보고 조각칼도 한번 만들어보고 가위도 이렇게 수세 갈아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편한 나만의 가위도 한번 만들어보고 굉장히 재밌는 장르예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영양 같은 친구들 내가 그림과는 상관없는 것을 전공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까는 아저씨가 아영양에게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영양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장르의 다른 공부를 했든 상관없이 그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앞서 아저씨가 말했던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를 읽어내는 사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 소양은 갖춰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 대한민국 유수의 어떤 교수 나부랭이 새끼들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해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저씨보다 아마 대학 교수들 더 욕하게 될 거야, 아영양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몇 세기 때 누구 하던 야, 이걸 얘가 아직도 한단 말이야? 딱 보일 겁니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을 자기가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아저씨가 방금 보여줬던 그런 동영상 속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오토 세상이에요. 우리가 돈 벌고 수익이 생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직업들은 다 온라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6,500만이 아닌 10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는 구글 사이트에 자기의 사이트를 만들고 자기의 성과물을 올리고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술대 나오고 졸업하면 뭐하냐고. 손가락 빨고 앞으로 취직할 자리도 없는데. 내가 뭘 전공했든 어떤 대학교 나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먼저 빨리 선점하고 그 속에 뛰어드느냐가 하니까 아영양이 해놨던 거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아저씨 말 들으란 말이에요. 구글에 들어가서 자기 사이트 만들고 프로필 당당하게 딱 올리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그려놨던 거 조명까지 딱 비춰갖고 정성스럽게 한 장의 사진으로 내가 그렸던 그림은 없어져도 상관없잖아. 근데 내가 했던 작업들은 아저씨 봐라 30년 동안 했어도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별로 없고 다 보내버리니까 그게 좀 후회는 되는데 딱 이쁘게 찍어 가지고 딱 이렇게 쌓아 놓으라고. 응?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구 만들고 나만의 팬을 만들고 돈벌이는 나중에 아저씨가 설명 안 해도 그 속에서 이게 돈이 되네? 이렇게 하네? 다른 애들이 이렇게 먹고 사네? 다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는 네이버에 있지 않고 구글에 있다고. 구글을 통해서 핸드폰에 네이버 다 지워버려. 다 삭제해버려. 구글로 올라가. 아직 구글 홍보맨은 아닙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영양이 한테 아저씨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림은 아무나 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나 하는 거니까 대학 나가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림은 만국 공통어다. 그러니 전 세계 사람 누가 알아보더라도 그에 부합하게끔 아까 아저씨가 보였던 고대나 중세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커다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해내고 해내는 것들이 더 인정받기 쉽다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거 말고 아저씨가 아까 메모해 두라 그랬던 그런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고 또 더 새로운 것들이 많아. 아저씨가 소개를 못해서 그렇지 아영양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소개했던 거니까 저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구나. 한 가지 도구에만 매몰되지 마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경험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영양이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하얀 티를 50장 100장 사서 아영양은 도화지나 캠퍼스에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여기다 그려. 여기다 길거리 나가 팔아. 돈 많은 받든 동대문 가니까 흰 티가 5장이 많으니까 하잖아. 그럼 사다가 딱 해놓고 흰 티에다가 그림 그려. 흰 티에다가. 그리고 아영양 사인 딱 해가지고 뭐 사든지 말든지 길거리에 돗자리 딱 펴놓고서는 한 장에 10,000원 딱 팔으란 말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 장사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아영양한테 얼마나 장점이 많아. 알겠죠? 아저씨 얘기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영형은 이제 돈 벌 때 충분히 있어. 경험한 거 많아. 지식도 있어. 자, 그럼 이제. 그리고 학교 복학해. 학교 학생들한테 다 팔아. 수업 끝나면 그 캠퍼스에 앉아갖고 티 팔으란 말이야. 예? 팔으라니까? 그럼 돈 벌어. 그럼 쇼핑몰 만들어. 그럼 내가 창작해낸 이니셜 패턴에 담긴 흰티만 팔아. 그러다 좀 뭐, 아영형 뭐, 실력 보니까 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뭐, 드레스도 팔 거고, 뭐, 바지도 팔 거고, 뭐, 액세서리도 팔 거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아영형은 인터넷 쇼핑몰 하면 떼돈 벌 것 같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누가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앉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커가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돈 번 걸로 더 수준 높은 미술 배우러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고 독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아영양은 길이 많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하잖아. 알겠죠? 자, 오늘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